자, 이제 여러분들 59페이지를 펴보셔. 하여튼 문제점이 생긴 것은 질문하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식인데 이게 186조, 187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지.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근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한다.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 원칙. 다만 예어본다. 취소, 해제. 이것은 다만 취소, 해제는 등기 없이도. 이게 법률행위 예어. 다시 취소, 해제는 등기 없이도. 다만 처분하려거든 등기하라. 이게 이제 요 얘기야.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된다. 원칙이. 다만 법률행위라도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이 생기고 그것을 처분하려거든 등기하라. 이게 이제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돼. 원칙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점유취득시효. 요거. 자, 요거보다 취득시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률의 규정이고 지랄이고 강의가 나가는데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아니든 등기해야 된다고 하는 점만 놓고 보면 자, 이거 법률 행위자 시환이 이건 등기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됐나? 그러면 등기하려거든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 기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기 청구권이 생겨. 등기 청구권이.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가 가지면 아까 물청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물권자, 물청. 물권 없는 자가 가지면 채청. 이렇게. 그럼 여기는 봐. 여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지.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이 없잖아.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여기 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여기 봐. 법률 행위라도 예외적으로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생기는 경우가 다 같이 취소 해제. 그러면 취소 해제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야지. 이때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등기 없어도 소유권자 됐고 여기 위치를 봐. 등기 없어도 소유자 됐고 여기 봐. 등기 없어도 물권자 됐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그러면 물청. 등기해야 물권자 되지. 여기는 등기하기 전에 물권 없잖아. 채청. 여기 봐. 여기는 등기해야 물권자 되지. 그러니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죠. 채청.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물권자 되었지.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하지.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니까 물청. 이렇게 되겠나? 네. 자, 이거 본다. 법률행위, 시환이, 무효취소 해제. 등기 없어도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 이거 본다.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해버렸는데 어떻게 등기소 가냐고. 등기 없이도 이렇게 외워봐. 그게 여러분들 59페이지야. 59페이지. 59페이지에 똑같이 이걸 그려놓고 여러분 이것과 이해가 되도록 내가 그림을 위해서 붙인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다시 한번.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럼 이것을 모르면 말이야. 이것을 모르면 더 중요한 등청을 몰라버리니까 알아야 돼. 이것을. 그럼 자, 여기 봐. 취소 해제는 여기가 취소 해제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취소 해제 등기해야 돼. 안 해도 소유권 변동이 되었어.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물권 있는 자가 등기소 가자고 하잖아. 그냥 물청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디 보자. 해봐. 매매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매매는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등기해야지.
근데 등기하는 과정 중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주고 매도인이 서류 교부해서 목적물 넘겨받았어. 지금 이 상태를 미등기 취득자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엄청 중요해.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권 등기 안 했잖아. 아직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못해. 등기해야지. 맞아? 그럼 등기는 등기소 혼자 가야 돼?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으로 가자 등기 청구권이야.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되니까 등기하기 전에 등청은 물권 없는 자지. 그러니까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채청.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채청은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지.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도 등기법에서 매도인도 등기 청구 갖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지. 매수인이 등기 안 해가면 빨리 등기해가라 하는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이고, 이것을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유무자라고 그래. 승소한 등기 유무자. 그럼 미등기 취득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엄청 시험이 나온다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있냐면 그 64페이지를 펴. 그래서 64페이지에 미등기 건물 취득자의 지위 나오지?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네모에 미등기 건물 취득자의 지위에다가 가로해 놓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자의 지위 이렇게 중간생략형. 이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자가 똑같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부동산 실명법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째서 그러냐면 병의 토지를 갑이 매매했는데 직접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고 을에게 을아 네 이름으로 등기만 부탁하자라고 등기 명의신탁을 해. 그래서 매도인에게 이렇게 등기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면 자 여러분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우리 무무유 생각나? 다시 한번 무무유, 무무무. 계약 명의신탁은 3종 세트가 무효, 등기 명의신탁은 2종 세트는 무효, 매매는 유효.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이 갑이 병과 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등기만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매수인이 넘겨받았단 말이야. 미등기 취득자지. 똑같잖아 지금 여기 오고. 그래서 나중에 올해 시험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입지야 여기에서. 그러므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청은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소멸시 안 걸린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머릿속에 이게 뭐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아서 을에게 넘겨주었어. 대금을 받고 넘겨주었다고. 근데 넘겨주었는데 나중에 갑이 대금 받고 넘겨준 사람이 매도인이 토지 내놓으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미쳤어? 매도인이 내놓으라고 하겠어? 근데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러서 30년이 흘러서 상속인끼리 지금 분쟁이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상속인이 미등기 취득자의 상속인에게 토지 내놓으라고 한 사건이야 이게. 자 이거보다 인걸은 간대없고 산천은 의구하다. 어즈버 태평요롤이 꿈이론가 하노라 길재의 야은 길재의 시 아니야.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갑의 상속인이 한번 찔러본 거야. 등기는 지금 갑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찔러봤어. 물건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우리 이장님에게 갔더니 이 사람아 걱정 말어. 그 매매계약서 있어? 그랬더니 네. 자네는 채권인데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소멸시에 걸려야지. 근데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 청구 소멸시 안 걸린다는 게 판례니까 걱정 말어. 그러면 혹시 그럼 건물 안 넘겨줘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혹시 그러면 분쟁 생겼으니까 변호사 써야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자네가 이겨. 그러니까 이장님도 혹시 백헌 문화생이에요? 그래서 오냐? 이장님도 백헌 문화생이냐? 그래서 갑과 을이 물건 내놓으라고 한 사건이야. 이 사람은 침해자예요? 침해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점유할 권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놓으셔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을이 병에게까지 팔았어. 병에게까지.
그러면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는 전득자에 대해서도 소반청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하나 지문이 잘 봐.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전득자에게 대해서도 소반청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한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병에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줬잖아. 점유 이전해서 상실했지. 그래도 안 걸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도 안 걸려. 그래서 애워본다. 불소멸. 그래서 애워야 돼. 다 같이 전불소. 불소가 중요해. 불소. 예병을 무슨 암소요 불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병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 줬어도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 분쟁이 제3자가 껄떡거려. 그 물권 없지? 그래서 점유권은 있어 없어? 점유권은. 그러니까 방법이 다 같이 전물청. 점유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물청에 대해서는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대위해야 돼. 소물청에 하려거든. 그 다음에 이 을이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을 헐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 건물을 헐어버리려면 소유 명의는 갑 아니야. 갑의 허락을 받아야 돼. 직접 헐어버려도 괜찮아. 이제 한번 보자. 어디 이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짠! 처분권이 있대. 건물을 철거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시험이 이제 연결이 돼.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팔았대. 이렇게 미등기 취득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거권 있지. 그래서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의 양수인에게 철거라 할 수 있다. 그 질문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을 팔 때는 자, 미등기 취득자가 여기지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미등기 취득자가 병에 팔 때는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자기 권리 매매겠어. 이론적으로는 타인 권리 매매야. 근데 여기는 자기에게 처분권이 넘어왔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나.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강제 집행하면 소유자가 강제 집행하면 당해야 돼? 당하지 말아야 돼? 당해야 돼.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 그러므로 따라서 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의제기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이의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장님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쩔 수 없네. 그래. 그러면 빨리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이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다 이거야.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자, 몇 페이지 표냐면 6번을 한번 봐. 64페이지 6번.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미등기 취득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통째로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매매와 같이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목적물 넘겨주면 자, 여러분 인도 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인도 후에는 과실 수치를 매수인이 하잖아. 넘겨받은 사람. 자, 여러분 인도 후에는 매수인, 인도 전에는 매도인. 그래서 여기 한 문제 나오니까 시험에 문제를 보자.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여기 봐. 자, 이따가 이제 그 문제가 나올 거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등기했어야지. 약해놨어. 근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려고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근데 매도인 요 친구가 계약을 취소했대. 취소. 됐냐? 그러면 등기 다시 갑에게 회복시켜야 돼. 안 해도 소유권이 돌아갔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려거든. 등기 없이도. 지금 등기 없어도 갑의 것이야.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팔아먹어야 되겠대. 등기. 제3자에게 처분하려거든. 여기까지. 지금 이 갑이 을에게 팔아서 지금 갑이 해지했다니까. 이 을과의 소유권 돌아왔지. 병에게 등기해주려야 돼. 팔아먹어. 병에게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해서 안 해서? 등기해야지. 됐나?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그럼 갑이 을에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오려거든. 등청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 등청은 취소한 자의 등청 매도인은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갑이 취소하는 순간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자의 등청은 물청. 소묘시에 걸리지. 이렇게 해결을 해. 자,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야, 네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할 수도 있고 꼭 말소해야 돼. 진정명 회복을 이유로 이전해 가도 괜찮아. 그러지. 그리고 항상 무효 등기 나오면 소유자의 채권자가 등장한다고 잘해서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꼭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에는 자, 여기다 법률행위자 시환이 그것은 채청이고 무효 취소 해지한 자는 물청이야. 이제 아까 봤듯이. 자, 여기 본다. 무효 취소 해지한 자. 그 다음에 이 등청이나 채청이나 물청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청구권이므로 청구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이 안 돼서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 돼. 물권과 채권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권리 양도와 대항 요건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엄청 나오는데 여기 봐.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서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지. 이렇게 양도했어. 그리고는 병아, 내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양도하면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지해줘.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강의했거든. 여러분들 통지하면 직접 없고 직접 있다. 두 개를 외우라고 그러지. 통지. 그래서 이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 을이 병에게 팔고 그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서 그 통지했을 때 갑은 이 토지를 을에게 팔고 싶었지 병에게 팔 생각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가지고 통지했을 때 그것을 갑을 구속한다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등청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즉 중간 매도인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직접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이 동의 없으면 안 돼. 근데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시효 완성했어. 그럼 시효 완성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준 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해주고 통지해주면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은 통지를 이유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두 개를 외우라고 있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자 62페이지를 봐. 정신 차려야 돼. 강의는 막 속도 있게 나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멍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한테 설득시키게 말을 해. 그 강의 버리니까. 교수님 강의가 얼마나 잘하는데 멍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거 설득시키려고 가니까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니까 자기들 강의 보고 싫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 그게 몇 번이냐면 3번이야. 3번. 3번 봤더니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 나오나? 거기다 네모 쳐. 여기다 네모 쳐놓고 이걸 공부해줘야 돼. 네모 쳐놓고 이게 시험이니까. 그래서 첫째 1번은 중간 매도인 나오지. 중간 매도인 이 사람이야. 중간 매도인. 네모 쳐. 중간 매도인. 그 다음에 2번은 중간 매도인이다. 시효 완성자다.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 중간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 시에는 동이 있어야 돼. 동이 없어도 돼. 여기는 동이 있어야 돼. 근데 시효 완성자는 어차피 시효 완성자와 시환이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계약에 의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냥 네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가든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동이 있어야 대항해. 동이 없어도 대항해. 그러니까 두 개 꼭 외워놓으시라 이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물청은 불능 있어 없어요? 없고 채청은 불능 시 전보배상 청구권이나 대상 청구권 가지. 그리고 여기에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물청은 소멸시에 걸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채청은 가등기의 목적이 될 수 있죠. 물청은 직접 행사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해놓으면 아마 절대 틀리지 않아. 자, 문제 보자. 17번 보셔. 여러분 교재 17번. 등기가 있어야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것은 자 여러분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하여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그것이야 큰 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나왔네. 협의.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1번이 정답이요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보면 안 되고 일단 의사표시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야. 의사표시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자 여기다 메모해봐. 여기다 오른쪽에 함정이 어째서 여러분들 여기에 함정이 걸려들냐면 자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여기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 판사가 여기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등기 없어도 돼. 형성 판결이니까 이게. 이때는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근데 여기는 판결이었어. 협의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함정이었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는 등기 없어도 돼. 1번이 정답. 여기는 법정이요. 법정. 시효 취득 시환이 아까 법률 행위자와 시환이는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지? 시환이.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잘못했네. 시효 취득만 나오면 등기해야 돼. 시효 취득만 나오면. 근데 분묘기지권은 산에 가보니까 모자 쓰고 있었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요것만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머지의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함정이 숨어 있었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상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나머지는 시효 취득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경매. 자 여러분들 형수님이 상경했다. 경매 나왔잖아. 그럼 등기 안 해도 되지.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법정갱신 나왔지?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 아니야.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해. 다시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돼. 원칙이. 근데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시환이. 법률의 규정은 안 해도 되지만 등기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 취득시효. 그리고 뭐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보지도 말어.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이거 취득시효만 등기하라. 의사표시 했으면 등기하라. 그 얘기야. 의사표시가 아니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 해제는 등기 없어도 여기는 등기해야.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협의 분할이 있었잖아. 협의. 그러니까 거기 의사표시 들어갔잖아. 그냥 등기하라 이렇게 되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집에 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했고 18번. 그러면 18번도 이것도 지금 몇 년간 안 써놨는데 이거 또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래. 그럼 이건 뭐냐면 물청 아니면 채청 골라라는 것이야. 그럼 물청은 외워봐요. 시환이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해제. 그냥 물청 많이 외우지 말고 그냥 무효 취소 해제는 물청이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 그리고 채청은 시환이 법률행위자. 시환이 법률행위자. 그러면 여기 매수인 나왔지. 매수인. 그냥 매매니까 채청이지. 여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그냥 가등기만 봐도 답이 나오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거 채청. 취소 나왔네. 취소. 물청이요, 채청이요. 두 개가 채청이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물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시효 취득. 시환이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두 개 외우라니까 다시 한번. 법률행위자. 시환이. 이것만 두 개 외워봐. 채청. 다시 한다. 시환이.
시환이가 누구야?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와 법률 행위자는 채청. 물청도 한 개밖에 없어. 다 이제 무효, 취소, 해제. 해제 동생들. 해자만 들어가면 다 물청이야. 합의 해제까지. 해제 조건 성취까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간생략 등기 최종 양수인, 최초 양도인, 양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아서 이 사람이 갑에 대한 등청은 물건 없는 자지. 그럼 당연히 채청이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험 나오는구나 해서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등기 청구권의 종류를 하나 나오니까 마스터 시켜야지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62페이지에 나와 있어. 62페이지에 위에서 등기 청구권의 종류 나오나? 그 왼쪽은 채청, 오른쪽은 물청. 그러면 채청에 법률 행위자 나오고 2번에 시효 완성자 나오고 3번에 과거 소유자여 현재 소유자야. 종전 소유자 나오잖아. 종전 소유자.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없지. 그래서 종전 소유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은 과거 소유자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물건이 없으니까 물청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과거 소유자도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구나. 등기법에서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등기법에서. 자 18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9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거. 자 시효 완성 나왔네. 시환이. 시환이의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 그러면 자 이 등기 청구권도 양도는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 양도는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시효 완성자가 나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채권. 을은 채무자지. 근데 이 갑이 을에게 돈을 받아서 병에게 줘야 돼. 병에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이렇게 줘야 되거든. 그래서 병에게 네가 받아가라 했어. 됐나? 자, 따라서 나 받아가라. 이게 채권 양도야. 그래서 양수인이 정신 차려. 채권 양수인이 을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 야, 초인종을 눌러. 그래 나와. 상추에다가 입 잔뜩 먹고 있다가 그래서 을이 나와서 왜 왔나 그랬더니 이거 보여? 그게 뭔데? 네가 갑에게 써준 차용증이야. 그래서 갑이 나한테 받아가라고 해서 내가 차용증 갖고 왔어. 여기까지 생각나? 돈 받아가라 해서 왔대. 그랬더니 을이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리래. 집에 들어갔지. 돈 가지고 왔어. 쪽박에 소금 가지고 왔어. 이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을이 개새 쪽박에다 소금 갖고 와서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봐. 을은 갑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병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근데 채권 양도했지? 그렇다고 해서 양수인 이 갑의 말만 듣고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갑이 을에게 을아 내가 병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양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것을 자여보다 채권 양도 통지.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어. 됐나? 따로 채권 양도는 통지만 있어도 받아갈 수 있다니까. 통지만 있어. 이게 대항 요건. 근데 미등기 매수인의 등청은 통지만 있어서 된다고. 승낙까지 얻어야 된다고. 그걸 묻는 거예요. 승낙까지.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승낙 얻어야 돼? 통지만 해도 돼? 그게 채권 양도의 법리다 그 말이야. 채권 양도의 법리.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통지만 있어도 이렇게. 통지만으로도. 그럼 여러분들 나 봐. 우리 임차권 양도 배웠나? 임대차에서 임차권 양도가 채권 양도라니까. 그럼 그때 채권 양도는 통지만 해야 돼? 임대인의 동의 얻어야 돼? 그래 거기는 임차권의 양도도 동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 양도의 법리와 다르다 그 말이야. 근데 채권 양도의 일반 법리는 동의 얻어야 돼? 통지만 있어도 돼? 근데 미등기 매수인은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뭘 물어보냐면 3번에 2번을 묻는 거야. 3번에 2번.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는 소유자에게 채권 양도에 뭐만 있어도 통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이게 채권 양도 일반 법리야. 이게 통지만 있어도 이렇게. 그러나 미등기 취득자는 통지만으로는 돼, 안 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맞다 그 말이야. 맞아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가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면 틀리겠지 이렇게. 2번. 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 이게 이제 미등기 취득자 아니냐. 미등기 취득자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아까 전불소 대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 미등기 취득자는. 앞으로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이 지위 나오잖아. 자, 이건다. 지위 시리즈 알잖아. 이게 앞으로 지위 나오잖아. 그럼 일반화 시켜서 자꾸 외워가야 돼. 근데 지위 시리즈가 엄청 많거든 앞으로. 그럼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는 일단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등기 청구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그리고 침해 시 직접이요 대위요? 처분 넣을 수 있었지? 그리고 이의 제기에 못해. 아까 일반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 오면 꼼짝 못 한다고 하지 않았어. 저걸 한꺼번에 외워놔야 돼. 그래서 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청은 인도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여기를 물어봤어. 불소멸 이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매수인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지. 그냥 이거 뭐 물청일 수가 없지. 그래서 물청이다 틀렸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여기 뭐냐면 여기 보자. 지금 을의 토지에 을이 갑과 매매해서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해놓고 가등기 거래자 을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을로부터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을의 본등기 청구권이 10년이 지나서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야. 그러면 을의 가등기도 소용없는 것이 되었지. 말소하라 하는 원리라고. 말소하라. 그러면 소유자가 가등기 명의인에게 말소하라 하겠지. 갑이어든 누구어든 소유자가 하겠지. 그럼 그것은 물청이야 물청.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수인이 여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된 후 이게 소멸되고 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병은 가등기 명의인에게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갖는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인데 채청이 돼서 틀렸잖아요. 소유자가 갖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것도 여기다가 제3자라고 해가지고 애매하게 소유자라는 말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으로 가져가는 사건이야 사건.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 주시오 하는 게 공권이라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지. 여기는 등기 신청권은 개인에게 갖는 권리야 등기소에 갖는 권리야? 여기는 사인에게 갖는 권리지. 공동 신청으로 가자. 신청으로 갔어 등기소에. 등기 신청권은 따라하세요. 접수 받으시오. 시작. 이게 등기 신청권이야. 이건 사건이요 개인 국가에 대한 권리야. 공권이고 여기는 사건이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것이다. 전혀 다른다. 전혀 다르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머릿속에 담아가. 그러면 생각을 좀 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3월달에 4월달에 이 기회를 갖는 것이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은 여유가 생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자꾸 강조해 주는 게 일반화 시키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거든. 그럼 앞으로는 일반화 시키는 것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을 안 해.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화 된 것만 강요해 버리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사건을 일반화 시키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머리 깨지겠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킨 일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동영상 보라고 그러는데 안 봐 또. 그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럼 시간이 없을수록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3월, 4월이야. 3월, 4월에 요약집 강의할 때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잘 봐주셔야 돼.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12월, 1, 2월 달 한번 천천히 한번 보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씩 3배속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히는 수가 있거든. 그럼 동영상 끊어봐. 다 끊어놓고 천천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 화요일, 월요일 날 오후에 등기법 강의 주잖아. 나 시원찮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 다 마스터했어 벌써. 강의 잘하는 사람들 다 보고 내가 다 모방했고 벌써 발전시켜놨다니까 그거. 그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내가. 물론 내가 그 전에 한 5년 동안 강의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잖아. 세월이 변해서. 법도 변했고. 근데 그거 딱 마스터했는데 딱 보면서 그거 다 나는 프로젝트로 정리해놨잖아 이거.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잘 어려워. 그냥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꼭 그것이 지금이니까 주의하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효력이 나오네. 여러분들은 등기 청구까지 배웠고, 자, 여러분들 그 62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62페이지 문제 1번을 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만 드린 거예요. 62번에 1번은 자, 1번 본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금방 배웠지? 2번을 봐. 1번과 2번은 비교라고 지금 바로 낸 거예요. 자,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그것도 오고 1번 오고 지금 채권 양도거든. 근데 2번은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환이의 등청은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동의 있어야 돼. 동의 없어도 통지만 해주면 돼. 나 봐 이제. 애워 이제. 애워보다 통지. 직접 있고 미안 직접 없고 직접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뒤에서 배우잖아. 그 여기는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을 배우지 앞에 있는 것부터 자고. 자, 여러분다. 자, 여러분다 통지. 통지라고 하는 건 한 군데서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통지. 그래서 자, 여기다 통지. 미등기 취득자는 직접 없고 통지만으로 직접 없다니까. 시효 완성자는 통지만으로 직접. 비교 되겠나? 자, 여기 본다. 통지. 직접 없고 직접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제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해 놓으면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오냐면 지금 66페이지 66페이지 봤더니 4번 봤더니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유효 요건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거 배우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이론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 내용이 요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질 거고 한 문제 풀어서 등기 맞췄다고 그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이 유형에서 아무리 변형시키더라도 마스터 해놓으라 그래서 문제 풀으려는 거지 한 문제 맞춰서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 전부를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다 이제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 무효를 묻는 거야 이제 등기했을 때.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배워본다. 원인의 존재, 절차의 적법, 기재 내용의 합치.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을 때 그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원인도 매매도 유효해야 되고 절차도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 여기 원인과 기재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런 3박자 3단계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우리 판례는 원인만 존재한다면
매매계약만 존재한다면 절차가 다소 틀려도 원래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를 위조하면 안 돼. 첨부정보로. 다시 한번 첨부정보. 첨부정보가 제대로 다 갖춰져야 된다고. 근데 매매계약서만 위조했다고 보자고. 원인이 존재했었단 말이야. 근데 계약서만 약간 위조했어도 첨부정보가 잘못되었지. 그럼 그 각하해야 돼. 근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했잖아. 그건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자, 외워본다. 원인이 존재하면 절차가 다소 틀려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 각하사유 29조 1항 1호 2호 등기가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 등기가 사건이 아니어야 된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3호부터 11호까지는 전부 각하사유가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 일단 여러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지. 자, 여기 본다. 원인이 존재한다. 절차가 적법하다. 내용도 합치되었다. 그러면 그 등기가 무엇이 돼? 유효. 그런데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어. 매매계약 흔적도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지? 그럼 그 등기는 아무리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기재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요. 이게 무효. 자, 원인이 존재해. 근데 하나의 토지에는 등기부가 하나 존재해야지. 근데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것은 이중등기. 그럼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하나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유잖아. 각하사유. 근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버렸대. 등기부가 2개. 그럼 어느 것이 유효라고 배웠어? 선등기. 그럼 후등기가 무효지. 그럼 후등기에 기초하여 등기가 되었잖아. 그럼 그 등기도 무효다. 그 말이야. 이게. 무효인 이중등기에. 자, 적법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대. 그러면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원인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된 대로 효력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무효.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등기는 무효다. 그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원인이 존재했는데 첨부 서류를 위조했대. 첨부 서류. 원인이 존재했어. 등기부에 기재되었대. 유효요, 무효요?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인이 존재했는데 절차가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을 생략했다면 절차를 위반했지.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매도인이 죽었대. 매도인이 죽었어.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등기 해야 돼. 상속등기 없이 등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속등기 없이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병과 매매했을 때 상속등기해서 이렇게 등기하면 또 문제가 또 바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종료된 등기도 상속인과의 사이에 적법한 원인이 존재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인만 존재했다면 절차가 다소 틀려도 29조 3호 위반에도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등기가 종료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 자, 원인이 존재했어. 원인이. 근데 절차도 적법했는데 여러분들 증여를 했는데 매매로 기재했다고 원인을 달리했어. 유효, 무효? 원인만 존재하면 유효라 해버리면 돼.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절차도 했는데 등기부에 등기관이 매수인이 을인데 병으로 기재해버렸대. 당사자가 합치되었어, 불합치되었어? 그것은 등기 내용이 완전히 불합치되었지? 무효등기야. 이거 경정등기 대상도 안 돼. 경정등기 대상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물이 불일치되었다고.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자,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Y 토지로 등기했어. 그럼 목적물의 불일치지? 그럼 완전 무효.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소에 등기할 때는 전세권 등기해 주셨는데 등기관이 낯을 드시고 지상권 등기해버린 거야. 권리 내용이 일치되었어, 불일치되었어? 완전 무효. 그러나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할 때 5천만 원으로 기재해 주셔 신청했는데
500만 원으로 기재했어. 500만 원으로. 그럼 일치한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일치된 부분은 유효다 그 말이야. 이게.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등기한 거예요. 미리 등기. 근데 나중에 기간이 도래했을 거 아니야. 또 건물을 신축했는데 준공검사 전에 미리 등기했어. 미리 등기한 것도 나중에 실체관계 부합하겠지. 그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애초에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였는데 나중에 적법한 원인이 나중에 존재하게 된 것이야. 그러면 그 등기도 그대로 써도 되겠지. 이게 무효등기의 유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럼 그 등기도 유효.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책에 구체적으로 무효등기 유효 사례가 이제 유용을 보는데, 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채무자 을이 돈을 변제했대.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갚았으면 이 저당권은 말소해야 간 것이다. 당연히 갔다. 당연히 갔어. 근데 이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서 돈을 꾸었어야 되겠대. 그 다른 은행에 돈을 꾸러 갔더니 이거 말소오고라는 거야. 말소오고. 그럼 말소 오려고도 또 돈 들잖아. 시간도 없고. 그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 갑과 은행과 사이에 야, 요 무효등기를 굳이 말소 오지 말고 네가 여기다가 부기등기해도 순위는 같지 않냐. 그럼 이 무효등기를 말소 오지 말고 네가 채권 양도한 것처럼 해서 부기등기를 하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은행이 너도 공인중개사인가 보다 벌써 알아.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양도해서 다른 사람의 채권자, 근저당권 이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 써도 괜찮다 그 말이야. 이걸 자 여러분들 무효등기의 유용. 이해하셨나?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 그러나 이 무효등기의 유용은 여기 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지만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가능해.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하려거든 일단 무효였다가 나중에 그 유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후발적으로 존재하고 이 무효등기 유용하려거든 무효등기와 유용등기 사이에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있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그러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도 있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야. 이게 엄청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러나 이 무효등기 유용이라도 이 갑이 이 서구에다가 목조기와 지붕 2층짜리 주택을 지었대. 그리고 등기부를 개설한 것이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보존 등기했지. 근데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대. 그래서 그 건물이 멸실되어서 그 자리에다가 원래의 도면을 이용해서 멸실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돼. 근데 폐쇄 안 시키고 여기다가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해. 새로 지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해서 이 등기부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무효인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써먹잖아 지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것은 안 돼. 그래서 표시란에 무효 등기 유용 허용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도 등기는 무효야. 이유는 이중 등기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냥 외워봐. 신축 건물의 소유자인 보존 등기를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다시 신축해서 그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멸실 건물 등기부에다가 변경 등기를 했어도 그건 유효가 될 수는 없다. 2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했는데 갑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했대.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 이것이 무효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등기 효력 요건으로 아까 배웠던 원인이 적법해야 되고 절차도 적법해야 되고 합칠해야 돼. 아까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불법 말소된 등기는 무효. 이중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때 무효인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면 무효.
그 다음에 서류를 위조했으면 유효요, 무효요? 근데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전제되면 원인이 존재했다는 것이야. 이해하셨나? 쭉 아까 배웠던 걸 내용했고, 다만 이건 뭐냐면 기재 내용이 합치란 원인과 등기부의 기재 내용, 원인과 등기했을 때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당사자가 불일치되면 무효, 목적물이 불일치되면 무효, 권리 내용이 불합치되면 무효. 그러나 양이 다르면 양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된 부분 내에서는 유효다. 이것이 한 문제 나오니까 쭉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66페이지 다 있는 것이에요. 쭉 다 정리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밑줄 긋냐면 거기에 이제 5번만 한번 봐보자. 5번. 여기서 등기 내용의 불일치에서 5번만 한번 보셔. 등기 내용의 불일치. 그럼 거기에 권리 변동 과정의 불합치 나오나? 그럼 읽어보면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으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그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 적법한 원인이 존재했다면 절차나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이것이 여러분들 실체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실체관계가 자 여기보다 사실관계, 권리관계 일치한다 그런 뜻이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즉 등기부에 1번 갑에게서 을에게 실제로는 을에게 증여했는데 을에게 증여. 근데 등기부에는 증여라고 않고 매매로 기재했어도 증여든 매매든 소유권은 변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지.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등기법에서는 29조 각하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위반 무효, 등기할 사건이 아니다 무효. 그러면 3호부터는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 얘기야. 자, 20번 물권 변동.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제 탁 보면서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다 메모해봐. 여기서 물권법, 계약법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은닉행위라고 배웠어. 여기다가 이것을 무슨 행위? 그럼 은닉행위는 3단계로 해결하라 한번 배운 적이 있다고. 몇 단계로? 그래서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기재해서 등기했다.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기재해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증여 있었으니까 제3자는 선악불명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은닉행위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증여하면서 그래서 자 이렇게 써봐.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이게 은닉행위로 배우지 않았어. 총칙에서. 생각이 나시나? 2번.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건물이 멸실된 것이야.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야. 등기부가 탔어도 소유권은 있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갑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존재한다 해야지. 상실한다 틀렸네. 이것은 그냥 상식이었어. 강화촌에서 사는 사람은 더 잘 알아. 저런 것들은. 4번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뒤 자 갑이 을에게 1번 갑에게서 2번 매도해서 등기해준 뒤 갑 요 녀석이 서류를 위해서 말소해버렸대.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했다면 불법 말소된 등기지. 그러니까 을의 권리는 살아있는 것이야. 소멸한 것이야. 을의 권리는 살아있지. 그래서 을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불법 말소되었어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가야 될 게 여기 밑줄 그으셔.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본다고 이게.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에게 가야 돼?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여, 말소 당시의 소유자여. 빨리 써. 얼른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하라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시험에 나오니까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자, 토지를 샀는데 을이 등기부를 새로 만들었대. 그럼 이중 등기지. 그러면 갑명의로 보존 등기가 한 개 되어 있는데 등기 안 만들고 등기부 지가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등기했대. 됐나? 그럼 무효 등기예요, 이건. 왜? 유효한 보존 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이름으로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존 등기했으면 이중 등기지? 자, 요것도 이중 등기. 선등기 유효.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4번은 맞다. 자, 여기다 메모해봐요. 4번에다가 이중 등기. 이중 등기는 보존 등기가 2개 된 것이야. 등기부가 2개 개설되었어. 그럼 이중 등기는 여러분들 29조 2호의 위반 사건이야.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소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중 등기는 어느 것이 유효? 선등기가 유효.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에 병에게 매도해서, 자, 아버지가 사망해서 을이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 앙코는 상속 등기 없이 병에게 팔아서 이렇게 등기 신청했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속 등기에서 을과 병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사망자 명의로부터 등기가 격려되었잖아. 그러면 그 등기는 절차가 위반되었지? 그리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와 신청 내용의 표시가 불일치해 이거. 그러면 이것은 불일치험으로 신청 서류의 위조와 여기 신청원자의 표시가 불일치험으로 등기가 각하해야 되는데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인이 일치했잖아. 어쨌든 병 명의로 등기해서 유효 아니야.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해하셨나? 직접 아버지로부터 사망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망자가 등기해 주겠어? 근데 대리인이 했겠지, 이런 게. 또 상속인이 했겠지. 그래서 그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이 5번은 엄청 나와, 시험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러니까 2번은, 여러분 2번은 문제 주면서 문제 맞히라 한 거 아니야. 2번은 사실. 2번은 그냥 2번만 알아도 문제는 맞췄는데 여러분들은 2번만 알아야 돼. 나머지를 알아야 돼. 그래, 이건 시험 공부에 자료는 나머지였지 2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사실은. 자, 쉬었다가 중간 생략 등기 하죠.